노년에 자주 저지르는 6가지 재정 실수 철학자의 고안. 서문. 일선견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는 더 이상 젊은 달의 땀으로 새봄을 일으킬 수 없으니 젊을 때 뿌릴 씨앗이 훗날 그늘이 될지 낭떠러지가 될지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나 현대사회는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종종 잊고 삽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이들의 재정관리 문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 후반기에 터무니를 저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아온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실수들은 탐욕이나 부정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랑, 믿음,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흔히 저지르는 6가지 재정 실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6가지만 피할 수 있다면 노후에도 흔들림 없는 경제적 창문을 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실수는 후반기 인생의 징에서 한 장처럼 도입 분석 성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자식을 위한다며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 자신은 빈손으로 남는 부모. 부모가 자식에게 쌀독을 통째로 넘기면 부모는 노년에 무엇으로 밥을 지을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야말로 수많은 부모들의 씁쓸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자금, 주택 구입, 창업 등을 돕기 위해 큰돈을 씁니다. 정기예금, 연금, 심지어 대출까지 감수하며 말이지요. 나중에 자식이 잘 되면 도와줄 거야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심이 짙다 해도 결혼 후에는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도 빠듯합니다. 육아, 생활비, 집 대출에 쫓기다 보면 부모를 돕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 결과 전 재산을 메워주었던 부모는 노후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병원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이성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돕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도와서는 안 됩니다. 도움은 내가 쓰고도 남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내 생활비와 의료비, 최소한의 안전망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을 투자나 보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되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돕되 자신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계를 정하세요.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여운. 하지만 이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차라리 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두 번째 실수, 바로 돈을 빌려주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넘긴 부모, 그 끝은 종종 외로움이 왔다. 사랑이란 무엇을 주는 것이지만 지혜란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자신만 믿는다. 이 아이는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 위에 평생 쌓아온 재산을 자식의 이름으로 기전하고 주택, 예금, 심지어 보험과 연금까지 모두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식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라는 따뜻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에 쫓기기 시작하면 부모를 신경 쓸 여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연락은 뜸해지고 정원비는 혼자 감당해야 하며 심지어는 그 집은 기재지 술린대요라며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합니다. 노후의 재산은 내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사랑은 주되 통제권까지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란 신뢰의 투전이기 전에 노년기의 생존과 자존을 지켜지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도 아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자식 또한 무너지며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도 돕고 내 삶도 지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산관리의 기본에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3장 한반의 7곳의 투자에 흔들린 노년의 탐문. 늙은 나무는 태풍이 흔들리면 다시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다. 퇴직 후의 삶은 마치 계절로 치자면 가을과도 같습니다. 수확이 지금도 있지만 서늘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가을에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투자를 은퇴 후에도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유곡처럼 다가옵니다. 주식, 코인, 파생상품, 부동산 단타.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후자금은 절대 모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젊을 때는 손실을 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회복할 수 있는 체력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전 재산을 한 투자처에 몰아넣었다가 그 길이 결함들임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빈손이 된 부모를 도와줄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년기의 자산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안정, 분산, 그리고 유동성. 고위험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은퇴 자금, 의료비, 생활비와 같은 필수 자금은 절대로 불확실한 투자에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자산 구성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총 자산의 60% 이상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라. 1. 정기예금, 국채, 안정성 펀드 등 20에서 30%는 유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유지하라. 1. 적금, 단기 상품 등 나머지 10에서 20%만 미성 자산에 분산 투자하라. 1. 주식, 부동산, ETF 등 이러한 자산 배분은 전동성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돈을 부동산에만 넣으면 급히 돈이 필요할 때 팔기도 어렵고 현금만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균형 있는 분산 그리고 나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한 재무 설계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다음 잔이 여운. 그러나 자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사람들은 종종 보증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덕에 빠집니다. 천재의 사업, 자녀의 제출, 친구의 부탁. 선의로 시작된 보증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 없다는 말에 덕 노년을 노리는 달콤한 사기. 벌꿀이 달다고 하여 꿀단지를 통째로 마시면 끝내 벌에 쏘이기 마련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아진다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돈을 노리는 이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시기도 바로 노년입니다. 특히 투자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달콤한 나이들.
그 속에는 노후 자금을 삼키려는 날카로운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지금만 투자하면 2배, 3배로 돌아옵니다.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이처럼 단정적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약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리고 리스크 없는 고수익이란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의 접근 방식은 투명합니다. 친근한 말투, 따뜻한 태도, 유명인의 사진과 영상까지 동원된 광고,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전달되는 확실한 투자 제안. 이런 수법들은 노년층의 신뢰와 감정을 노리고 산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과 실제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투자든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점검하며 독립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주변에서 아무리 이건 꼭 해야 한다며 권해도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후 자금은 잃으면 다시 채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투자는 수익이 아니라 보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다음 장.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양다리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제5장. 돌덩이로 남을 것인가? 흐르는 물로 살 것인가? 부동산과 현금의 균형. 집은 그릇일 뿐 물이 담기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처로 여겨왔습니다. 집을 한 채, 2채, 3채 많이 보유할수록 안전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죠. 물론 부동산은 가치가 오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현금 유동성 부족이라는 문제입니다. 집은 쉽게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원하는 시세에 맞춰 당장 현금화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은 한 채만 유지하고 그 외의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다. 유동성 높은 상품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연금, 정기예금, 반지 채권, MMF 같은 상품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반면 다수의 부동산은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자산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소유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리비, 재산세, 예지보수 비용, 노후 건물일 경우 보수 공사 비용 등 이 모든 것들이 지출로 다가오는 미래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집값 더 오른다는 말에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투자. 현금 없이 부동산만 보유해 긴급 지출에 대비하지 못함. 노후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 유동성 높은 자금 마련 실패. 기억하십시오.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생명줄입니다. 부동산을 지나치게 보유하는 것보다 적절한 비율로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야 진정한 안정이 되는가? 그 해답은 마지막 장에서 다룰 지혜로운 자산 분배와 생활의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오래가는 삶의 비결 수입의 구조, 소비의 절제, 그리고 마음의 편정. 삶이란 긴 강물과 같아서 끝까지 흘러가려면 꾸준한 물줄기와 다스려진 흐름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즐기며 살고 싶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후의 삶이 길고 불지 위엔 생각지 못한 돌부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지만 정작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돌덩이일 뿐입니다. 노년의 삶은 매월 필요한 생활비, 정원비,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재택연금을 선택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구조지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히 가입해야 합니다. 집의 소유권, 사망 이후의 처리, 실용액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야 노후의 불안정한 생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용 외의 부동산 즉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이 많다면 세금, 이주비, 관리비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 보이지만 현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한 수입의 구조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모아둔 돈을 아껴 쓰려 하지만 수입이 끊기고 지출만 이어지는 구조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연금 없이 모아둔 돈만 쓰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이 보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응급지출 또는 가족 간호, 재난 상황 등이 겹치면 빠르게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연금 큰행을 준비하고 연금 분할도 고려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의 철학을 수용식시오. 물은 흘러야 썩지 않지만 터지면 겁나만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자유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때때로 소비로 나타납니다. 여행, 외식, 취미생활 모두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초반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쓰다 보면 어느새 예산을 넘어서고 후반기에는 돈이 모자라 기획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예산 설계와 지출 통제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예비비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월간 예산을 세우고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계부를 적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지며 마지막 질문, 무엇이 당신을 지켜줄 것인가? 노년은 누구에게나 처음 맞는 계절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만큼 두려움도 있고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사랑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하며 철학은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재정 실수. 그 하나하나가 단순한 정보가 아닌 당신의 내일을 위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무리한 지원, 과도한 신뢰와 재산 이전, 고위험 투자와 한방의 유혹, 사지와 허황된 수익 약속,
과도한 부동산 보유와 유동성 부족, 연금 없이 지출만 하는 생활, 소비의 무기획성. 이 6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저마다의 삶의 감식과 철학을 덕에 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은 가볍게, 절제는 깊게 노후의 취미와 소비의 지혜예요. 기쁨은 쌓을수록 빛나지만 욕심은 넘치는 순간 무기가 된다. 노년에 이르러 이제는 즐기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여행을 떠나고 취미 활동에 몰두하고 그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보는 것,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무기력으로 이어지면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소비가 이내 부담이라는 이름의 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닌다거나 고가의 골프 멤버십, 명품 취미 생활에 빠진다거나 충동적으로 고급 외식을 반복하는 경우든 이런 지출은 한 번 한 번은 가벼워 보이지만 노후의 생활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즉흥적인 소비는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기회가 아니면 평생 못 해볼지도 몰라. 이런 말은 순간의 위로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출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미는 즐기되 예산 안에서 즐기십시오. 여행도 문화생활도 무조건 비용 많이 드는 것만이 즐거움은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알찬 활동들 걷기, 독서 모임, 지역 강좌 참여 등도 인생의 지키를 더해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이 정말 필요한가를 스스로 자문하는 습관입니다. 지출 전 단 3초만이라도 멈추어 생각해보는 것. 그 짧은 낭설임이 당신의 재정을 오래도록 건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8장 선의의 보증, 무리한 대출 당신의 노후를 삼키는 침묵의 함정. 사랑은 도와주는 것이지만 책임은 넘겨받는 것이 아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 그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정입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곧 보증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될 때 그 끝이 항상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이번만 도와주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믿음으로 자녀의 대출에 보증을 사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상호디 실패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 닥치면 그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부모의 책임이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줄어들고 자산은 고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빚을 갚을 능력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의 이자, 원금 상환,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노년 뒤의 평온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합니다. 노후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보증을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대출도 피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투자 목적이니까 괜찮아. 부동산 가격이 오를 테니 지금 사두자. 이런 판단으로 대출을 받아 움직이지만 그 결과는 대개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을 안고 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 부담이 생기고 그 순간 재정적 위기는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급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급한 상황에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단지 고금리 제출 등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체가 생기고 이자 위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면 노후의 자산은 마치 빗물에 녹는 얼음처럼 빠르게 사라집니다. 내준 말.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인가? 노후는 세월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지혜로 쌓아야 얻을 수 있는 성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위협하는 다양한 재정이 함정이 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향한 무리한 사람, 한강을 노린 투자, 부동산의 함정, 무계획한 소비, 그리고 빚이라는 마지막 수렁. 이 모든 위험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의 향후는 지혜로운 판단과 절제된 습관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끼는 것이 곧 자녀를 살아나는 방법이며 절제는 고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묻습니다. 앞으로의 20년,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나눌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뒷, 손에 잡히지 않는 신용카드 제출이라는 조용한 침몰. 간물은 잔잔할수록 깊고 빚은 조용할수록 무섭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정기해야 할 것은 습관처럼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게 삶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카드를 통한 단기 지출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쓰고 바로 갚으면 괜찮지. 생활비가 조금 부족한데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그 조금이 반복되고 그 어쩔 수 없으니 습관이 되면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빗속에 갇히게 됩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자율은 높고 상환 압박은 숨막힙니다.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한번 떨어진 평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에는 신용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무리 없는 소비 습관입니다. 카드 대출은 단기적인 체결일 뿐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나 지인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무조건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은 미리 준비하고 빚을 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제10장 노년을 노리는 친구비 범죄 피신과 고수익 사기의 그림자. 늙은 나무에 새가 깃들듯 청운한 마음엔 속임이 스며든다. 오는 날 사기범죄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을 거친 말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목소리, 경찰의 명령, 은행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전장을 하고 당신의 문 앞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결표 보이스피싱, 메신저 키싱. 당신도 이외일 수 없습니다. 결표. 고객님의 계좌가 도용되었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입금하셔야 합니다. 정보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이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이런 문구들 낯설지 않으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이름이 들리자마자 혹은 경찰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생각할 틈도 없이 돈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 번 송금된 돈은 대부분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키리는 단지 금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책, 수치심, 그리고 이후에 생긴 모든 전화에 대한 불신까지 삶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경찰과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기회입니다. 원금 보장됩니다라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십시오. 정상적인 금융상품은 100% 수익, 100% 보장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간 순간 그건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기의 냄새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속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불안과 욕망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위험하다는 불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포기할 것 같다는 욕망. 이 두 가지 감정은 노년기에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럴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위험을 무릅쓸 돈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초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함정심리와 판단 사이에서 길을 묻다. 가장 가까운 손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가장 믿었던 말이 가장 큰 함정이 된다. 우리는 보통 사기라고 하면 낯선 기가 다가와 돈을 빼앗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많은 금융 사기들은 친한 친구, 믿던 가족,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통해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성당이나 교회, 소모임, 봉사단체 같은 서로 신뢰가 짙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도 이거 해서 돈 벌었어. 진짜 안전한 투자야. 걱정 말고 해봐.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정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심이 들지 않지요. 그러나 그 착한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속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알면서도 권유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치밀하고 지루합니다. 초반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실제 수익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습니다. 입소문이 돌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길 유도합니다. 일정 금액이 모이는 순간 돌연 사라집니다. 남는 건 친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사라진 돈뿐입니다. 그렇기에 간종합니다. 소개해줬으니 괜찮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진짜 안전한 투자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한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적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지인 소개라도 무조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정보라는 말은 가장 큰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되는 모든 투자 제안은 피하십시오. 사기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믿는 사람을 내기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렇기에 더욱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노후는 어떤 선택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삶을 위협하는 6가지 중요한 재정 실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재정 지원,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저유동성 자산 집중, 한밤을 노린 고위험 투자, 보증서기와 불필요한 제출, 무기획한 소비와 과도한 여가 지출, 금융사기와 피싱, 신뢰를 이용한 접근. 이 6가지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나중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오늘의 선택과 습관 위에서 이미 시작된 셈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이런 실수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지켜요. 당신의 노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고 따뜻한 정보를 준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